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7 입시에서 동국대와 홍익대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김성희입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두 학교 다 합격했습니다. 그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랑 그리고 논술 성적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신 성적을 합쳐가지고 선발하는 건데, 일단 수능 최저를 거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이 있을지 상담을 해본 결과 저는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고 논술 공부를 해서 논술 전형 쓰는 게 가장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논술 전형을 6개 다 쓰게 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수능 최저고 그 다음이 논술 성적인데, 사실상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이 가장 비중이 크고 내신은 논술 전형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몇몇 대학에서는 내신을 너무 망할 경우에는 그 논술 성적이 높아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신은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과목 공부를 할 때 그 이른바 깔때기식 공부 방법이라고 그렇게 명명된 공부 방법을 했는데요. 그게 난 처음에 문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도 있고 맞은 문제도 있을 텐데, 맞은 문제는 제외하고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또 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틀린 문제만 풀어나가면서 점점 틀린 문제를 줄여서 마지막에는 틀린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푸는 방법을 교과 공부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거를 틀린 문제만 모아서 풀다 보면 제가 어떤 유형을 많이 틀리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복습을 할 때도 어떤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시간 대비 효율도 좋았던 것 같아요. 수학이랑 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 두 과목도 그 똑같이 다 깔때기식 방법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수능이 다가오게 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해서 틀린 문제만 복습하면 되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합격한 동국대학교는 제시문이 먼저 3세트가 나오는데, 이 제시문별로 문제가 따로 있는데 이 제시문들이 연관이 없는 제시문들이 3세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시문별로 문제를 따로 풀어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특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양이 방대한 것에 비해서 써야 하는 자수 제한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제시문을 압축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물론 이번 저 입시 때는 꺾은선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제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는데 반드시 하나 나와가지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유형이 2번 문제의 유형입니다. 저는 진명학원에서 2학년 1월부터 논술을 시작했고요. 진명학원에서 이제 그 논술을 할 때 대학교의 이제 공통적인 대표적인 유형을 공부했는데,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또 첨삭을 받고 하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으로 분반한 후에 이제 자기가 지원할 대학교를 위주로 논술 유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원서도 점점 이제 어디 쓸지 알게 되고 그 자기가 쓰는 대학에 맞춰가지고 논술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논술을 보기 직전에는 파이널 강좌를 듣고 또 이제 그 파이널 강좌를 쓰고 첨삭을 받는 것을 통해서 논술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논술 시험이 있기 한 2주 전쯤부터 일주일에 2편에서 3편 정도 반드시 꼭 쓰고 첨삭을 받고, 다시 또 이제 제가 어떤 점에서 잘 썼고 못 썼는지 분석하면서 다시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좀 논술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합격한 동국대랑 홍익대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10월에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수능 한 달 전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논술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쪽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표를 짜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논술에 투자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수능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다른 교과를 공부하면서 그 양쪽을 맞춰서 공부했습니다. 진명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제 국영수, 탐구 외에도 이제 논술을 한 학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수능 직전 이런 식으로 다 스케줄이 짜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도움을 많이 주는 학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수능 직전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주요 과목을 판다는 자신감으로 제가 가장 자신 없어하는 과목을 하는가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수능 때 제가 믿고 있던 과목을 하나 망해버려서 결론적으로 두 과목을 망하게 된 거거든요, 수능 때. 그래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좀 자신 없는 과목이어도 완전 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이 믿고 있던 과목이라고 해도 수능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제 전공인 회계와 또 다른 원래 제 꿈이었던 경찰을 잘 좋아해서 회계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의 그 간판학과 중에 하나인 경찰행정학과를 복수전공해서 이제 거기서 경찰 공부를 하면서 제 원래 전공인 회계 공부과 같이 하면서 회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지능범죄 형사가 되고 싶습니다.